자유의 창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유의 창 김재홍입니다. 최근에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상황, 예, 미국 대통령 선거, 부정선거의 그 진행 과정을 지켜보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내용들을 이제 파악하려고 뭐 거기서 등장하는 인물들과 또 무슨 회사 명칭 이런 것들을 정리하다 보니까 이제 정리하는 것은 이유가 이제 사건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잘 이해하려고 적어 놓는 건데, 그것을 이제 저 혼자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같이 나누면 좋겠다 해서 오늘 이제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네. 미국 대통령 선거가 부정선거다. 이건 너무 정말 엄청난 사건이어서요. 네. 이거 정말 사실이야? 네, 믿지 못하는 분들이 정말 많다고 그래요. 미국 대통령 선거가 부정선거다 하니까 못 믿겠다는 거죠. 네, 설마 그런 일이 있겠느냐. 네, 근데 일어났습니다. 일어난 사건이고 현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뭐 선거에서 패했는데 졌는데 억지를 부리는 게 아니고요. 네, 정말 부정선거가 일어났고 이제 그 증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진실을 알리지 않고 우리의 언론이라고 그동안 기자라고 자청해왔고 언론이라고 자청해왔던 자들이 다 같이 거짓말에 합세해 있는 상황도 정말 놀라운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본 게임도 놀랍지만 거기에서 부수적으로 거짓말하고 있는 자들을 보는 것도 놀랍죠. 자, 아무튼 이제 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정리한 내용을 한번 제가 오늘 방송으로서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의 현재 내용의 사실, 팩트로서 드러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의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표 270만 표가 삭제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부정선거의 내용이죠. 270만 표라는 것은 이것은 이제 앞으로 사실이 더 드러나거나 밝혀짐에 따라서 또 얼마든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어요. 270만 표가 2,700만 표가 될 수도 있어요. 아직 그 부정의 규모나 실체가 다 드러난 건 아닙니다. 그렇죠? 제가 현재 파악하고 있는 미국 대선 부정선거의 양대 산맥, 큰 줄기를 두 개를 잡으라고 하면은 첫 번째는 우편 사전 투표예요. 우편 사전 투표는 뭐냐? 가짜 투표용지를 만들어낸 방법 같아요. 그 우편 사전 투표가 가지고 있는 약점, 그 우편 투표를 할 때 그 선거인이 서명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는 절차를 좀 소홀히 하면서 소홀히 해서 거의 확인을 안 한다는 거죠. 확인을 거의 안 해서 가짜 용지가 투입되기 좋은 방법. 그것이 우편 사전 투표였던 것 같고요. 그래서 개표 때에 무더기 표가 나왔는데 그 무더기 표의 실체가 우편 사전 투표였다는 거죠. 그 우편 사전 투표를 이용한 부정 선거가 하나의 큰 산맥이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선거 전산 시스템이 있는데 또 그 전산 시스템을 이용해서 개표를 하는데 그 개표 때에 조작이 있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전산 시스템을 이용한 개표 조작. 그 개표할 때 트럼프 대통령의 표를 삭제도 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표를 바이든의 표로 바꿔치기도 하고 바꿔치기와 삭제 뭐 이런 조작이 일어났다는 이것이 부정선거의 두 번째 큰 산맥이 되는 것 같아요. 자, 두 가지입니다. 자, 이 두 가지를 놓고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살펴보는 거죠. 자, 그럼 우선은 우편 사전 투표 가짜 용지 만드는 건 요건 좀 잠시 접어두고 그 선거 전산 시스템을 이용해서 개표를 조작했다는 부분. 자, 그럼 누가 어떤 방법으로 개표를 조작했고 그 개표를 조작하는 전산 시스템은 뭐였고 그 전산 시스템은 누가 운영하는 거였고 그 서버는 어디에 있는 거냐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변호사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거죠. 미국 선거 전산 시스템과 관련돼서 두 가지 이름이 올라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도미니언이라는 이름이 부각이 됐어요. 도미니언. 네. 뭐 미시건주나 위스콘신 같은 펜실베니아의 그 선거 시스템이 도미니언이었던 것 같아요. 그 도미니언이 이제 개표 조작에 동원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미니언은 총 미국 28개 주에서 사용을 했고 한 7천만 명 정도의 선거인의 투표를 처리한다는 거죠. 그래서 도미니언이 저게 도대체 어떤 회사고 어떤 방법으로 개표를 조작했느냐, 이 부분에 이제 집중이 된 거예요. 그러면 도미니언이 등장하니까 도미니언 말고 스마트매틱이라는 회사가 또 있다. 그리고 그 스마트매틱의 회사의 일종의 그 체어맨이라는 것은 이제 그 보드 오브 디렉터, 그러니까 이사회의 장이다 하면 우리로서는 이제 대표이사라고 제가 봅니다. 대표이사가 스마트매틱의 대표이사가 바이든 당선 호소인의 그 인수위원회의 멤버다, 이거예요. 이것도 의심스러운 거죠. 그래서 이 대표이사는 누구냐? 피터 네펜저라는 사람인데, 그래서 요 도미니언과 스마트매틱의 관계, 그리고 또 열심히 부정선거를 덮어주려는 언론사들의 관계를 제가 한 페이지로 만들어 본 거예요. 자, 이렇게 됩니다. 미국 선거 시스템을 장악한 부정선거 세력들이 미국 선거 시스템을 장악한 상황을 이게 제가 하나의 도표로 만들어 봤습니다. 도표라기보다는 이름들을 나열해 봤습니다. 가장 먼저 등장했던 그 관련 인물이, 관련 명칭이 도미니언이죠. 자, 도미니언이라는 회사는 이게 캐나다에 적을 두고 있는 회사랍니다. 토론토에 있나요? 토론토 쪽에 적을 두고 있는 회사인데, 이 도미니언이라는 회사의 그 프로그램이, 소프트웨어가 미국 선거를 이번에 좌지우지한 거죠. 이 도미니언이라는 회사는 그러면 또 어디에 소속되어 있냐? 스페인에 적을 두고 있는 회사인데요. 사이틀사의 소속이라는 거예요. 사이틀사. 그래서 사이틀사라는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이틀사는 미국 대선을 앞두고 파산을 했다는 거예요. 파산을 해서 파산된 사이틀사를 인수한 것은 파라곤이라는 회사랍니다. 파라곤이라는 회사. 자, 이 전모가 이제 조만간 드러나겠지만, 자, 파라곤이라는 회사가 사이틀사를 소유했고, 사이틀사는 도미니언이라는 프로그램 회사를 운영합니다. 그리고 이 도미니언의 서버가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있다는 거예요. 이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서버를 미군 특수부대가 작전을 해서 알려진 바로는 11월 8일 날 서버를 확보를 했다는 겁니다. 자, 서버를 확보하게 되면 그 서버에서 많은 증거가 나오겠죠. 증거를 삭제시켰다고 해도 포렌식으로 살릴 수도 있는 거고요. 자, 그 시드니 파일 변호사의 자신만만한 인터뷰 내용으로 봐서는 정말 많은 내용을 이 서버로부터 확보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이제 도미니언이라는 이 회사가 쓰고 있는 이 프로그램은 어디서 왔느냐? 이게 처음에 베네수엘라 엔지니어 3명에 의해서 개발이 된 프로그램이라고 그래요. 소프트웨어. 자, 왜 베네수엘라 엔지니어가 이 선거에 사용되는, 도미니언에 사용되는 핵심 프로그램의 원조가 되느냐? 바로 우고 차베스라는 베네수엘라의 독재자. 그러니까 우고 차베스는 남미에 정말 그 원유가 풍부해서 정말 잘 살던 베네수엘라를 거지 국가로 만드는데 참 기여를 많이 한 그런 1등 공신, 그 우고 차베스라는 인물이 베네수엘라 내에서는 정말 많은 국민들이 반대를 하고 대규모 집회를 하고 그래도 선거만 하면 우고 차베스가 승리를 합니다. 그 우고 차베스 승리의 비결은 선거 조작에 있었다. 그 선거 조작을 위한 프로그램이 그 베네수엘라 엔지니어에 의해서 개발이 됐고, 그 개발된 프로그램이 또 현재 도미니언에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미니언의 그 선조는 어디서 왔냐?
베네수엘라에서 왔다. 베네수엘라 엔지니어 3명이 만든 우고 차베스의 선거 조작을 위해서 만든 프로그램이 도미니언의 선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이 도미니언에 사용되는 프로그램은 또 스마트매틱이라는 회사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과 거의 맥을 같이 한다. 네. 그 스마트매틱의 대표이사는 피터 네펜저라는 사람인데, 그 네펜저가 바이든 인수위의 멤버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전모가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좀 더 자세한 입증 자료들, 무엇을 했는지, 또 데이터는 어떻게 되는지 하는 것들이 앞으로 소송을 통해서 드러난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부정선거라고 하는데, 다른 뭐 주지사 선거도 아니고 패권국가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이렇게 부정으로 저질러지는 상황에 대해서 문제는 그 정보국이죠. 그러니까 CIA, Central Intelligence Agency, 그렇죠? CIA가 이걸 모를 리가 있었느냐, 모를 리가 있느냐, 이런 의문들이 제기되는 거예요. 왜 CIA는 조용했을까? CIA가 왜 조용했을까? 자, 이 생각들을 안 할 수가 없죠. 자, 근데 이 CIA가 놀랍게도 이번에 대통령 선거에서 개입을 했을 것이다 라는 이제 주장들이 나옵니다. CIA가 부정선거를 막는 활동을 한 게 아니라 부정선거에 적극적으로 개입했을 가능성이 제시되는 거예요. 자, 그 CIA와 관련돼서 거론되는 명칭이 해머, 스코어 카드, 이런 이제 소프트웨어 이름입니다. 해머라는 소프트웨어는 이게 감시 프로그램이라는 거죠. 감시 프로그램, 누굴 감시하느냐? 미국의 적대적인 테러 단체, 미국의 적대적인 국가의 주요 인사들을 감시할 목적으로 만든 CIA가 만든 프로그램인데, 이 해머라는 감시 프로그램 소프트웨어가 이게 미국을 향해서 사용됐다는 거죠. 미국을 향해서. 적을 향해 쏘라고 되어 있는데 총구를 미국을 향해서 돌린 거예요. 또 스코어 카드라는 또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스코어 카드는 미국의 적대적인 국가에 미국의 좀 우호적인 정권을 세울 목적으로 선거 조작하는 프로그램이래요. 선거 조작하는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이 해머나 스코어 카드는 CIA로서는 참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고 비밀스럽게 다뤄야 되는, 그리고 만약에 그 존재가 드러나게 되면 미국이 비난받을 수도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들인데, 자, 이 해머나 스코어 카드라는 프로그램이 소프트웨어가 미국의 이번에 대통령 선거, 특히 트럼프 대통령을 공격하는데 사용된 것 같다. 이런 주장이 나오는 거죠. 무시무시한 주장입니다. 무시무시한 사실이에요. 자, 이것이 이제 소송을 통해서 이제 점점 더 실체가 드러나겠지요. 자, 그 다음에 또 도둑일 때 막 지저대야 되는 기관, 또 FBI가 있습니다. 이건 연방 수사기관인데, 이 연방 수사기관의 현재 FBI의 수장이 크리스토퍼 레이, CIA의 수장은 지나 헤스펠. 이 두 기관이 굉장히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FBI 같은 경우 이번에 수사를 바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어떻게 수사 결과가 나오기 시작해야 되는데 굉장히 조용하죠. 그러니까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있는 FBI. 그래서 FBI의 그 크리스토퍼 레이도 경질설이 나오는 거죠. 자, CIA도 수상하고 FBI도 수상합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 측에 서지 않고 바이든 쪽에 서서 부정선거에 개입한 그런 정황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이번에 미국의 대선 부정선거에 참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또 아직까지도 그 바이든의 그 백악관 진출을 위해서 정말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게 이 언론사들입니다. 어떤 분은 언론사들, 그 CNN, MBC, ABC, 뭐 뉴욕 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폭스,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주류 언론이라고 표현하는데 말이죠. 주류. 저는 주류 같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그냥 기존 언론사들, 이렇게 표현하면 적절할 것 같아요. 주류까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이제는요.
아무튼 요 언론사들이 이 부정선거를 인정하지 않고 바이든 쪽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부정선거를 덮어보려고 갖은 애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언론사들의 역할이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언론사들 영향 때문에 아직 이 부정선거의 실체를 보지 못하고 있는 그런 미국민들도 세계의 많은 또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도 이 언론사들에 속고 있는 게 많죠. 이 참 그러니까 이 언론사들이 말이죠. 이게 거의 지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급행 티켓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소속돼 있는 것 같아요. 이 기자라는 사람들 양심을 버리고 진실을 말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거의 지옥행 티켓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냐. 지옥불 떨어지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그 아무리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그래도 이제는 퇴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봅니다. 먹고 살자고 죄 지으면 안 되죠. 자, 아무튼 이런 구도로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매틱, 도미니언. 그 도미니언에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베네수엘라로부터 왔고 또 서버는 프랑크푸르트에 있고 또 이 도미니언 사이트를 갖고 있는 건 파라곤이라는 의문의 회사고 그리고 CIA나 FBI가 현재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느냐 방관하고 있거나 거의 부정선거를 돕고 있는 위치에 있었다. 그리고 언론사들이 적극적으로 바이든을 지지하면서 부정선거의 사실을 은폐하려고 갖은 애를 쓰고 있다. 이런 구조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부정선거에 맞서고 있는 우리 트럼프 대통령의 진영을 좀 한번 살펴보죠. 저 개인적으로는 말이죠.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진영을 갖춰서 상대를 해도 이길까 말까 아직도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확실하게 승리한다라고 확신을 못 갖는 이런 상황인데 대한민국에서 그 뭐 제대로 된 정치인 하나 도와주지 않는 상황에서 부정선거를 밝혀보겠다고 나섰던 게 얼마나 무모한 짓이었나 하는 것을 제가 좀 아주 실감을 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뭐 그렇게 무모한 짓이었지만 결국에는 또 미국의 경종을 울려서 미국으로 하여금 부정선거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준 게 아닌가. 그래서 그나마 나름 위로를 삼고 있습니다. 부정선거에 맞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진영을 살펴보면 트럼프 진영의 막강한 그 세력은 다른 게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표를 던진 약 8천만 명의 미국 유권자. 선거 지난 뭐 엉터리 결과, 뭐 개표 조작에 의한 결과로만 봐도 트럼프 대통령이 7,040만 표 정도, 한 7,100만 표를 보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삭제된 표를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정상적으로 본다 그러면 한 8천만 명 정도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미국 유권자들이 있다. 요것은 이제 시드니 파웰 변호사의 주장이죠. 자, 그리고 시드니 파웰 여자 변호사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입니다. 한 20년 전에 뉴욕시장을 했던 아주 유능한 변호사죠. 그리고 린 우드 변호사, 아주 쟁쟁한 변호사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부정선거 소송에 아주 앞장을 서고 있습니다. 또 크리스토퍼 밀러 국방부 장관 대행은 이번에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서버를 확보하는 특수작전을 잘 수행해줬다 그러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손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국방부의 인물도 있다. 그리고 공화당 내에서는 린지 그레이엄 상원 의원을 비롯해서 또 많은 그 의회 내에서의 지지자들도 있다는 거죠. 이 정도 진영이면은 웬만해서는 밀리지 않죠. 또 근데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그럽니다. 소송이 트럼프 대통령의 그 트위터 내용을 보게 되면 빅 케이스라고 표현합니다. 빅 케이스. 자, 소송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 진영에서 본격적으로 제기될 소송이 있는데 그것을 가서 이 기존의 소송에 비해서 좀 더 규모가 있고 또 많은 증거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빅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큰 소송, 빅 케이스가 된다는 얘기죠. 자, 이 소송에서는 이 소송은
한 3주 정도 예상을 했던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한 소송이 아니고, 네, 각 주에서 유권자들이 나서서 또 그다음에 일부 변호사들이 이제 주도했던 그런 지엽적인 소송이었다고 하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네,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 준비한 소송이 들어가는데 이 소송에서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하는 소송에서는 그 프랑크푸르트에서 확보했다는 서버의 내용, 그 실체, 또 어떻게 확보했는지 뭐 그런 과정도 다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베네수엘라 그 차베스 선거 조작에 참여했던 그 군 고위직이 그 도미니언에 사용되는 프로그램이 우고 차베스의 선거 조작을 위해서 만들어졌다 하는 증언도 이제 나오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어, 미국 대통령 선거의 조작의 실체가 드러나는 그런 소송이 이제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 조지아주에서 재검표가 있긴 있었는데, 그 우편 투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드러난 게 서명 대조를 안 하더라 하는 겁니다. 서명 대조를 안 한다. 그 서명 대조를 안 하게 되면 정말 가짜 용지가 들어왔는지 진짜가 들어왔는지 구분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서명 대조 안 하면은 사실은 다 무효로 해야 되는 건데, 저는 사실 저 서명 대조 안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편 투표가 무효로 된다는 저 미국의 사정하고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그 투표함 봉인지에 서명 대조 안 하고 확인 안 하는 거 보고 좀 뭔가 실감 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에서도 투표함 봉인지에 서명 확인 안 합니다. 확인하는 제도가 없습니다. 절차가 없어요. 그러면 그 봉인지에 문제가 생겼고 가짜가 들어와도 확인을 안 하기 때문에 사전 투표함 전부 사실은 무효로 해야 돼요. 그런데 그거 문제 삼는 사람은 없었고 아직 부각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미리 얘기하고 이렇게 알려주면 미움을 받는 것 같아요. 선관위로부터 막 고발당하고요. 자, 아무튼 미국이 이제 이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 대한민국의 선거가 부정선거를 막 우리가 이제 4.15도 그렇고 5.9도 그렇고 열심히 이제 밝히려고 하는데 저는 그랬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국민들 수준만으로는 이 싸움에 이길 수가 없다. 네, 근데 그 말이 좀 사실인 것 같아요. 이번에 미국이 부정선거가 일어나고 트럼프 대통령이 부정선거에 이제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선거의 배후 세력이 정말 막강하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전력을 다해서 싸워도 와 이길까 말까 하다 이 정도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이 부정선거 세력과 싸운다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싸움인 거예요. 싸움이었던 거죠. 네. 그래서 이게 미국이 개입하지 않고는 끝나지 않을 전쟁이었는데 이제 미국이 본격적으로 부정선거전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제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납니다. 결론이 나는데 만약에 트럼프 진영이 패하게 되면 자유 진영의 패배고 자유 진영의 패배는 이제 자유민주주의의 종말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살 떨리는 전쟁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미국의 부정선거는 부정선거고, 그럼 미국의 부정선거의 미국의 부정선거를 주도하고 있는 그 세력들, 그 부정선거단은 이거 이제 국제 부정선거단으로 보게 됐을 때 대한민국에는 어떤 영향을 줬을까? 대한민국에 과연 접근했을까 하는 부분을 좀 생각해 보는 게 됩니다. 그 연결고리가 되는 것이 그 양정철이 볼리비아를 방문했다 하는 부분. 네. 볼리비아 또 그 바로 옆으로는 베네수엘라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볼리비아를 왜 갔을까요? 볼리비아를 갔을 때 또 베네수엘라는 방문하지 않았을까? 네, 베네수엘라를 방문하면서 볼리비아 방문한다고 명목상으로 내세운 건 아닐까?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코이카라는 곳이 있습니다. 코이카. 자, 이것은 이제 외교부에서 운영하는 국제교류 단체인 것 같은데요. 코이카. 네, 코이카라고 찾아보면 국위 선양한다. 네, 그래서 대한민국이 그 개발도상국들 우리보다 이제 사정이 어려운 나라들을 돕겠다 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단체가 있는데 그 코이카라고 그 코이카에서 2018년도에 베네수엘라에 30만 달러를 지원했는데
자, 언젠가요? 2020년, 2019년이죠. 2019년에는 150만 달러를 무상으로 지원했다는 거죠. 5배. 네, 베네수엘라 한 곳에만. 물론 베네수엘라가 많이 어려우니까, 네, 다른 나라보다 더 도움을 필요했으니까 줄 수 있는데, 저 베네수엘라라는 나라가, 네, 부정선거의 나라다 보니까, 네, 곱지 않은 시각으로 보게 되는 거죠. 혹시라도 저 베네수엘라의 부정선거 시스템을, 네, 도움을 받고 그 대가를 준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 사이틀이라는 회사가 이제, 또 하나, 사이틀이라는 회사가 그 미국의 도미니언이라는 프로그램, 그 선거 시스템을 운영하는 회사인데, 그 사이틀의 홈페이지에 보게 되면 2017년도에 한국 선관위와 국제 포럼을 했다 하는 근거가 남아 있습니다. 2017년도에 5급 보궐대선 때 이미 사이틀은 한국 선관위와 교류를 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만 종합해봐도 이게 부정선거단은 국제적으로 놀고 있고, 한국 부정선거에 국제적인 부정선거단이 개입한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네,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네, 베네수엘라에 150만 달러 무상 지원 이런 게 있죠. 네. 그리고 자, 양정철이 공산당 당교와도 부지런히 오고 가고 또 미국 CSIS하고도 네, 손을 잡고 2019년도에 아주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미국, 중국을 양쪽을 오가면서 네, 싱크탱크와 협약을 맺고 자, 이게 뭔가 준비를 하기 위해서 네, 여러모로 움직였고 또 요 사이트사의 홈페이지에 보게 되면 예, 여기에서는 한국과 사우스 코리아와 국제 포럼을 했다 하는 내용이 올라와 있습니다. 네, 2017 네, 27 서울 인터내셔널 포럼 on election 그렇죠? 예. Once again brought together election commission 이렇게 사이틀이라는 회사 홈페이지에 2017년도에 서울 국제 포럼 선거에 대해서 국제 포럼이 있었다. 네, 이런 내용이 올라와 있는 거 봐서 사이틀과 그 대한민국 선거와도 무관하진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미국의 부정선거 해결은 곧 우리 대한민국의 부정선거 해결과 무관하지 않다 하는 것을 우리가 결론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현재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앞으로 더 많은 증거가 나오겠지만 이 정도로 일단 기본 골격을 알고 있으면 새로운 증거들은 또 어디에서 파생됐고 또 어떤 항목에 대해서 추가 증거가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파악하기 좀 수월하실 것 같습니다. 네, 기본 골격은 우편 투표와 개표 조작 프로그램인데 개표 조작 프로그램과 관련돼서 앞으로 더 많은 더 흥미진진한 서버에서 확보된 증거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버에서 나온 그 증거가 이제 앞으로 이 부정선거의 어떤 결정타를 먹이는 이 싸움의 승패를 짓는 증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로 오늘 방송을 마치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